네, 저는 타악 연주자이자 판소리를 만드는 고수 이항아입니다. 처음에는 사실 좀 놀랐어요. 왜냐면은 제 포지션이 고수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훌륭한 조력자가 나의 재능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애써 그런 제안들에 저건 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딱 막상 선정됐다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더라고요. 뭘 해야 할까 사실 고민이 되게 많았어요. 뭐 음악을 만들어서 독주회를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있었는데 계속해서 해오는 작업이 판소리고 저는 제 스스로의 정체성을 고수에 가장 중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판소리를 만드는 일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학교 다닐 때부터 이렇게 운이 좋아서 창작 판소리 작업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풍물을 통해서 타악기를 접했기 때문에 판소리에 대해서 정말 잘 몰랐거든요. 전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딱 공부를 한 상태였는데 이렇게 판소리를 만드는 일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소리가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저한테 계속 얘기를 걸어주는 거잖아요. 그 소리꾼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노래도 하고 말도 걸고 막 연극 같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보는 장르여가지고. 그리고 어려운 말로 막 말을 거는 게 아니라 창작 판소리다 보니까 지금 하는 말로 이야기를 막 하는 게 진짜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고수로 무대에 있으니까 그 얘기를 누구보다 제일 앞에서 가깝게 막 보고 같이 얘기하고 그런 포지션도 재밌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판소리를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소리꾼들이 데레데레한 고수라고 막 이렇게 막 웃으면서 자기들을 엄청 데레데레하게 쳐다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로 소리꾼하고 가장 가까운 포지션이 고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같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특히나 입가손 스튜디오를 하면서는 이제 소리꾼과 고수의 어떤 관계 그리고 판소리 안에서 그 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집중하면서 고수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보고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판소리인 것 같아요. 주체성을 가지고 음악을 막 만들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중심에 두고 있는 장르가 판소리이기 때문에 저를 설명할 때 판소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제가 고수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수가 될 것 같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입과손 스튜디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과손 스튜디오는 판소리를 만드는 창작 공동체인데요. 저희는 이제 무엇보다 판소리 안에서 소리꾼과 고수를 중심으로 가장 판소리적인 감각을 찾고 판소리를 만드는 방법을 만드는 데 집중하는 단체입니다. 저희가 이제 입과손 스튜디오가 공동 창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견 하나로 딱 합쳐지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어떻게 결정을 할까 하다가 그럼 우리는 무조건 만장일치제로 의사결정을 하자 이렇게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렇게 정한 이유는 저희가 6명밖에 없다 보니까 만약에 3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고 1명은 잘 모르겠어 이랬을 때 이 3명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과연 합리적일까? 6명의 또 욕망들이 다 충족이 돼야 이게 만족스러운 작업이 되니까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설득을 하고 막 엄청나게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눠요. 근데 이제 제가 설득하는 부분들은 대부분 판소리에서의 약간의 고집들인 것 같고 근데 그거를 약간 무너뜨렸을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온 경험이 많아서 지금은 남들의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편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렇게 판소리를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팀 작업하고 전혀 무관하진 않는 것 같아요. 새로운 작업을 할 때는 언제나 좀 설레고 두렵고 이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그때하고 이렇게 정도는 비슷한 것 같아요. 다만 이번 작업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고수다 보니까 판소리에서 이제 고수의 역할에 대한 실험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고수의 연의적인 측면이나 음악적인 측면을 더 깊이 있게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판소리에선 소리꾼이 이야기하고 소리꾼이 노래를 하고 고수는 입을 닫고 있잖아요. 추임새 정도만 하고. 물론 저도 이제 입을 닫고 있긴 할 테지만 고수의 음악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그리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고수의 음악과 저의 모습들로 이제 관객들이 판소리를 좀 더 새롭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무대에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어요. 일단 친구가 많은 아티스트인 것 같아요. 고수라는 포지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어떤 협업하는 그리고 작업으로 만나는 아티스트를 통해서 제가 제 색깔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닌가. 뭐 전자음악도 그렇고 뭐 판소리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연극, 영화 이런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만나면서 그 색을 자연스럽게 받고 그게 제 안에서 또 다른 색이 되고 이렇게 성장해온 아티스트이지 않을까. 전통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일단은 전통이라는 말 안에 너무 많은 개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다고 깨닫지 못했는데 제가 이렇게 창작 활동을 하다 보면서 내가 창작하고 있는 이 영역과 전통 이 사이에 어떤 모호한 지점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전통이라는 개념 자체를 좀 새롭게 세우는 작업이 이 씬 안에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판소리 작업이라는 그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처음에 창작 판소리를 만들 때는 판소리는 이래야만 해 가 저의 작업의 기조였던 것 같아서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만나고 새로운 양식을 만났을 때 판소리니까 이래야지를 지키는 게 나의 본분이야 이런 마음이었다면 입가송 스튜디오를 하면서는 판소리가 이럴 수도 있지라는 쪽으로 조금 더 변하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입가송 스튜디오 처음 할 때 완창 판소리 프로젝트라는 작업으로 팀을 시작했는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판소리를 창작을 막 본격적으로 하려고 보니까 이야기를 쓰는 그 능력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창작을 하지라고 생각하다가 우리한테는 너무 좋은 고전이 있구나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판소리 오바탕 우리가 새롭게 무대 위에 올리는 것도 새로운 방식의 창작이 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어 연극의 햄릿처럼 햄릿이 계속해서 공연되는 것처럼 우리도 전통 판소리를 전통으로 보지 않고 고전의 측면으로 접근한다면 지금을 살고 있는 입가송 스튜디오가 새롭게 만들 수 있지 않나? 그걸로 저희가 조금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는 전통 판소리를 좀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작업, 전통 민요를 해석하는 작업, 다른 전통 음악들을 좀 해석하는 작업들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전통이라고 생각해 보면 100년도 채 안 된 전통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전통이라는 장르 안에서 내가 하고 있는 영역을 조금 더 자유롭게 해도 훗날 누군가가 이게 전통이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문제니까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흐름에서 봤을 때 신파라는 것도 결국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흐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리듬, 나의 색깔 이런 것들이 신파가 되지 않을까.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저희 그 완창 판소리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무대에 올랐던 날 저희 생각보다 훨씬 관객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너무 뭔가 벅찼던 것 같아요. 벅참을 느꼈던 거는 그 공연이 가장 큰 것 같고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프랑스랑 벨기에 공연을 다녀왔는데 정말로 이제 외국에서도 판소리를 그냥 외국에서 온 어떤 장르로 보지 않으시고 판소리라는 이 장르 자체를 좀 깊게 봐주시는 씬이 조금 형성이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외국 분들이 그냥 막 봐주시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약간 소리 속을 알고 추임새를 막 해주시는데 와 진짜 이거 좀
특별한 경험이다. 좀 난감한 무대는 역시나 관객하고 좀 닿을 수 없는 무대들이 난감해요. 예를 들어 엄청 큰 공연장에서 공연을 해서 막 외딴 섬 안에 우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든지, 혹은 온라인 공연으로 관객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공연들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사실 판소리는 소리꾼, 고수, 관객의 이 삼각 구도가 팽팽해야, 그리고 이게 진짜 끈끈할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수하고 판소리꾼하고 되게 합이 안 좋을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일단 1차적으로 좀 망조가 느껴지는데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엄청 친해도 관객하고 딱 이렇게 분리가 되면 그 판도 이제 완전하게 재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데, 거기에서 이제 고수의 역할은 관객하고 소리꾼을 연결하는 어떤 다리 같은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은 고수를 보면서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볼지 결정하기도 하고, 이거 무슨 얘기지 하다 고수를 보니까 고수가 웃고 있다 이러면 이거 웃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야기를 보느냐가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객분들도 판소리 보실 때 고수도 보시고 소리꾼도 보시고, 그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놀고 있는지도 이렇게 가끔 체크하시면서 좀 편안하게 판 안에 들어오시면 판소리를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분명한 역할이 있다 이렇게 조금 이렇게 책임감과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판소리판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소리가 될 거고요. 장르는 고수와 소리꾼과 움직임을 하는 사람이 한 명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음악적 악기와 역량과 재료를 다 끌어모아서 음악으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거기에 소리꾼은 그 이야기를 함께 해주는 어떤 동반자 같은 느낌으로 존재하게 될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소리꾼이 고수 같기도 할 것 같아요. 춤추시는 분은 움직임으로 제가 하고 있는 어떤 이야기에 고정된 이미지를 계속해서 표현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저하고 연결돼 있는, 고수가 음악으로 다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움직임으로 함께해서 움직임과 제가 한 쌍처럼 하는 걸 생각하고 있어요. 이 작업이 제가 되게 떨리고 좀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되게 신나고 하고 싶은 것도 많고, 그래서 이전에 난 내 작업은 잘 못하겠어 라고 얘기했던 게 약간 무색할 정도여가지고 오버하지 않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업을 하는 중간에는 무엇이 원동력이다라고 생각을 할 겨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당장 이거를 잘하고 싶고 조금 더 매끄럽게 이 순간들을 견뎌내고 싶고 막 그러니까 시간을 보내는데, 이렇게 쌓인 시간들을 돌아보면 작업을 하면서 저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제 주변도 생각하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도 좀 깊게 생각하게 되고, 이 신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어쨌든 사유하는 시간들이 작업이 아니라면은 그렇게 많이 가질 수 있었을까? 저라는 사람이 조금씩 진짜 1mm씩 바뀌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어 간다는 그런 약간의 정신승리, 이런 게 작업을 계속하는 원동력일 것 같습니다. 고수라는 역할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구나. 이렇게 알고 보기 전에는 고수는 그냥 옆에서 북쳐주는 사람 정도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판소리를 점점 알아갈수록 이 고수의 역할이 이렇게 입체적일 수 있구나를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이라, 관객분들도 저를 보시면서 고수를 좀 새롭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천천히 했는데 달리고 나면 이만큼 아파져 있어요. 기어코 하고 나서 그 리듬이 딱 1마디째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더 샤한 게 있으면 좋긴 하겠다. 아, 헤드에서요? 약간 그런 거. 이거 녹음 한 번만 해볼까요? 그냥? 유준아, 이거 그럴 때가 한번 해볼게. 그때 우리가 마이크가 잘 안 들어가가지고 언니 걸 한번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됐나요? 어떤 거죠? 이거요. 이거? 아, 네네네. 죄송합니다. 정신이 없어서. 실컷 먹고서 머리 위를 훌쩍 그럴 때가 스피커가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 언니 그 위치에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 이것저것 언니 걸로 타고 들어왔어. 제 좋은 건가요? 아니 왜냐면은 심벌이랑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왔더라고 지난번에 한 게. 아, 잠깐만. 원. 잠깐만. 저놈 시키.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작업을 하면서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했을 때 역시 저는 계속 판소리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판소리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고수가 판소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까 진짜 고민이 되게 많았거든요. 제가 뭐 가운데 앉아야 되나 일어나서 연주를 해야 되나 말을 해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그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좀 강하게 들고 제 마음에 좀 거부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고수가 중심이 돼서 판소리를 만든다면 고수의 시선, 어떤 입장 이런 게 조금 녹여지는 거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런 고민들을 막 하는 와중에 이제 루리 작가의 긴긴 밤이라는 책을 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책을 처음부터 공연으로 만들어야겠다 하고 읽은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제 지인의 지인이 독서 모임에서 이 책이 이제 그 주의 책이었대요. 이상한데 아름다운 이야기였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그냥 이야기 자체가 너무 판소리로 만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이유라기보다는 그냥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서 판소리라는 것이 결국은 어떤 이야기를 소리꾼과 고수가 누구한테 들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들은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다라는 어떤 욕망이 들어온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고 출판사에 연락을 했더니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막 보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떤 작업을 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동안 했던 작업은 이런 게 있고 판소리라는 장르는 좋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려주는 거다. 그래서 아주 작은 바람은 내가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서 하고 싶은데 이야기를 잘 들려드리고 나중에 또 이 이야기를 찾아서 책을 찾는 이런 아름다운 순환 구조를 바란다. 막 이런 메일을 열심히 보냈더니 흔쾌히 작가님이 허락을 해주셔서 공연 때 무사히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은 입과손 스튜디오 작업을 할 때에는 이런 판소리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판소리에 맞는 좋은 이야기들을 찾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가 먼저라기보다는 뭔가 형식이나 표현하고 싶은 모양이 먼저 잡히고 나중에 이야기를 좀 찾는 방식이었는데 이번에 이 긴긴 밤은 그냥 이야기가 먼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 책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제가 고수로 계속 살아가면서 겪는 어떤 일련의 일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제가 해나가는 어떤 일들하고 좀 닿는 지점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판소리를 만들기로 하고 이제 고수 중심의 판소리를 만들자라고 했을 때 결국은 고정적인 어떤 소리꾼 중심의 방법에서 조금 벗어난 그런 작업들을 하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수하고 소리꾼의 관계를 생각해서 배우와 고수의 어떤 단막극 형식의 그래서 형식은 판소리지만 실제로 소리꾼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는 그런 챕터도 있을 것 같고요. 고수의 음악이 조금 더 드라마를 설명하는 그리고 거기에 소리꾼의 역할이 약간 이렇게 바뀌는 표현하는 방법은 같지만 뭐 그런 챕터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고수 중심의 판소리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판소리 연희 방식의 다양한 변주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요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판소리를 만들 때 저의 경우에는 이야기를 만들고 이게 판소리를 어떻게 할지 막 상상하는 그 과정이 저한테는 제일 재밌는 과정이어서 지금 이 단계는 되게 재밌는 과정이기는 한데 처음에 계획은 이제 저의 이 고수의 어떤 분신처럼 움직임을 하는 분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긴긴밤이 동물들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더 소리꾼의 목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임보다는 이제 배우를 이제 섭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서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단계고요. 어려운 거는 그런 익숙한 방법을 자꾸 선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판소리를 만들 때 제가 이제 오랫동안 판소리를 작업해 왔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제가 쓰던 방법들, 소리꾼과 고수의 어떤 연희 방법, 위치, 관계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막 묻어 있는데 의식적으로 그것들을 조금 이렇게 비틀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 과정이 저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익숙한 거를 이렇게 딱 내려놓는 것도 조금 어렵고 익숙한 걸 내려놓고 일부러 막 다른 길을 가다 보면 원래 하던 게 좋은 거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좀 들기도 하고 이제 그 과정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익숙한 그림이 남자 고수가 익숙한 그림이잖아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했던 것 같아요. 제가 특히 전통 공연을 할 때 한복을 입고 앉아서 북을 치면 이거 조금 어색한 거 아닌가? 추임새 내 목소리가 좀 어색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일부러 목소리도 굵게 내보고 막 그랬는데 저희 선생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손이 이제 남자들 손보다 작으니까 그 안에서 좋은 성음을 찾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라는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추임새도 억지로 남자 목소리를 내는 것보다 네 안에서의 좋은 소리를 찾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런 과정들이 저한테는 조금 복이었던 거,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행히 요새는 같이 활동하는 여자 고수분들도 많이 계셔서 여자 고수, 남자 고수라고 구분 짓는 것도 조금 촌스러운 일이 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전히 그 차이는 존재하긴 한 것 같고 이제 그 어떤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긴긴밤 이야기를 만난 게 저는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바람이 있다면 고수가 만드는 판소리는 이렇게 좀 달라질 수 있구나. 소리꾼이 만드는 판소리 혹은 또 고수와 소리꾼이 같이 만드는 판소리가 있었다면 이거는 이제 고수가 조금 이것저것 생각하면서 제 머릿속에서 나온 어떤 상상들이 무대 위에 펼쳐지는 것들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